혼자서 세수를 하는데 수압이 약해졌다 강해진 적 있으십니까? 고속도로에서 밤늦게 운전하던 중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의외로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조금은 오싹할 수도 있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로 알아보는 시간, 테마로 하는 이야기. 어때요? 좀 공포 분위기가 좀 나나요? 뭐 그렇죠, 괜찮아요. 네, 아직 우리가 그 공포 사운드가 없어서 네. 아직 크게 안 와닿을 수도 네, 있어요. 막상 또 편집하면서 공포 사운드 넣으면 걱정 마세요. 제가 무섭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날씨가 이제 슬슬 이상해요. 저번 주에도 비 오고. 네네, 추웠는데. 네, 이번 주도 참 뭐 약간 덥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네네. 이럴 때는 좀 무서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쵸. 네. 그때 무서운 일 해달라 그러신 분이 있으셨죠? 그렇죠. 댓글로. 네, 곰냥뚱님께서 네. 네, 좀 이게 주제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분의 네, 은혜에 힘입어서 네, 도움도 주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포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네, 무서운 이야기. 네, 아무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뭐 공포 이야기는 뭐 많긴 하죠. 그런데 일단 자기도 일단 여러분들도 자기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겪지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꽤 있죠. 오, 뭐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오컬트 동아리도 해봤었고요. 네. 흉가 찾아다니고 했던 게 취미였어서 와. 네. 좀 있죠. 아, 오컬트 동아리면 진짜 뭔가 있을 법한 하다. 네, 네. 재밌는 경험이 많았었죠. 오, 그래서 어떤 일? 네. 일단 대표적으로요. 네. 일단은 제가 귀신이나 유령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이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청 뚱뚱해서 네. 왕따를 당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맞거나 하지 않았는데 꾸준히 맞고 학교 다니는 그 친구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때 왜 그랬냐면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친구가 혼자서 놀이터에 가면, 아파트 놀이터에 가면 거기서 이제 항상 같이 흙놀이 하던 6살짜리 준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 이야기인데,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한 동만 있는 아파트예요. 네네. 그 니은자 모양 아파트 가운데 놀이터가 있고요. 네. 네. 거기서 항상 같이 모래놀이 하던 6살짜리 준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준 가명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반원으로 생겨가지고, 거기를 다 기어 올라가서 공 타고 구름다리? 내려오는 구름다리 같은 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저한테, 형, 나 여기서 내려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6살짜리 친구가, 근데 사람이 그때 떨어진 걸 몰랐는데, 떨어지다 보면은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머리가 무서워서 그런지. 그래서 그때 걔가 운이 안 좋게도, 그 놀이터 난간에 있는 보도블럭에 머리를 부딪혀서, 이게 죽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죽었던 것 같냐고 말하면 그때 이걸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때 저한테 충격이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때 충격이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이미지가, 그 피가요. 분명 모래사장 놀이터인데, 저한테 피가 가까워지게 있는 거를 봤던 단편적인 기억이 남아있어요. 아. 그래서 걔가 이제 실려가고, 그 다음에, 그때 걔가 또 살려고 머리를 위로 뻗었는데, 거꾸로 네네. 떨어지는 사이에서. 근데 그 중력을 못 이겨서 애가 팔이, 이렇게 양쪽으로 반대로 꺾여서, 아이고. 뼈가 나오는 것도 보였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서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때 이후로 걔를 본 적이 없고요. 걔가 제가 아파트 어느 층에 사는데 제어보다 3층 밑에 있는 층에 살았던 애였어요. 근데 그 집이 얼마 후에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사 갈 때 걔를 만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걔가 그렇게 죽었으리라고 생각하는 날 이후로 3일 정도 후에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잘 놀고 싶지 않아서 또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아서 방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네. 근데 그때 갑자기 밤에 11시쯤 됐을까요?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방에서 그 놀이터에서 갑자기 애기가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특유의 노는 소리 알죠? 높은 고음의 웃음소리 네. 같은 거. 네네. 그래서 누가 나 빼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려다봤죠. 근데 당시 아파트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이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새까맣기만 하고 그냥 애기가 노는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제가 맨날 그때 여름방학이었어가지고 매일매일 놀이터에 가서 그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 정도로 놀이터 흙을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뭐지? 이 시간에 누가 노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애기들이 노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놀이터에서 웃는 소리가 한 사람 목소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 그쵸. 근데 애기가 웃는 소리가 한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내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러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아직 괜찮아졌으니까 놀이터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를 나갔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 7시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름이고 하니까 밝았죠.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놀이터를 봤을 때 기억나는 장면이 보통 모래사장은 뭐 흙놀이를 많이 하니까 손자국도 많이 남아있고 발자국도 많이 남아있는데 네. 보통 발자국이 많아요. 근데 그날은 손자국이 굉장히 평소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잊고 살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어느 S 모 씨라는 친구랑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어머니가 이제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샤먼. 아, 샤먼 쪽으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냐? 혹시 이거 해석해 줄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기독교인이고 하니까 안 믿겠지만 우리 사이에서 하는 말은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 후에 자기가 죽었던 장소에 다시 나타나서 마지막 기억을 회상하고 돌아간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왔을 때 모습이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온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말이 맞다면 이제 그 친구의 생각하는 세계관이 맞다면 쭈니가 그때 그날 죽었고 3일 후에 그 양팔이 반대로 꺾인 손으로 모래사장을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놀았다가 네.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와, 이 유령이란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령을 만나는 것보다 유령이 없는 게 더 무서워요.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무서워서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그렇다면 진짜 유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컬트 동아리 들어가면서 뭐 귀신의 집을 가기도 했었고 네. 귀신의 집이 아니라 흉가를 가기도 했었고 폐병원을 가기도 했었죠. 네. 근데 그때는 딱히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서운 분위기만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첫 번째 얘기를 했으니까 뭐 덧붙여서 가장 마지막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최근에 좀 유명해요. 다른 사이트나 라디오 방송에서도 네. 목격담이 많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때 팟빵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뭔가 일이 있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집까지 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네. 네, 탔어요. 근데 집까지 가는 동두천으로 가는 지하철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선 출발 안 하니까 일단 청량리까지 간 다음에 청량리에서 갈아타서 동두천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청량리역을 탔어요. 근데 제가 지하철에 앉아서 잠깐 잠에 들고 깼는데 한 동묘 앞쯤 온 거예요. 청량리한 두세정거장천. 근데 그때 제 앞에 어떤 여자분이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을 읽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뭔가 시끄러워서 깼어요. 네. 그래서 뭐지? 딱 주변을 보니까 청량리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내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하철 종착에 도착하면 네네. 불 끄고 방송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좀 하차를 유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내려야겠다 생각하고 딱 일어났는데 제 앞에 있던 여자분이 계속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어둡고 시끄러운 데서. 네. 그래서 뭐지? 여기 일단 나왔죠. 네.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어두우니까 책이 보일 리가 없고 책장을 넘기면서 보고 있었으니까 예. 보일 리가 없고 뭐 소리까지 시끄러운데 뭐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마침 또 공익근무 요원이 반대쪽 칸에서 제가 내렸던 칸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라고 하겠지? 라고 무시하고 계단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공익이 그 칸을 무시하고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공익은 그 칸 넘어서 다른 칸에 가고 있고 그 여자분은 계속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문 그대로 닫히고 차고로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좀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공익이 못 봤던 것도 이상하고 네. 그 다음에 책을 뭐 눈이 안 보여서 점자 책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뭐 소리는 들었을 텐데 내리라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미스테리하다라고 최근에 겪은 일이에요. 근데 진짜 귀신 아닐까요? 그냥 안 보고 지나쳤다면은. 그랬어요. 근데 제가 혼자 겪은 게 아니라 최근에 타 라디오에서도 저랑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어서 진짜로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구간에. 그쵸.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라디오 방송에서는 뭐 어떤 지하철에서 그랬다라고만 설명하더라고요. 전 청량리역이었고. 그렇군요. 아유, 지금 제가 겪은 건 이 정도네요. 그렇군요. 아, 지금 우리 작가님과 PD님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조용하네요, 오늘은. 그렇게 무서운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 여기 아직 무서운 이야기 많은데. 무섭죠. 그렇죠. 이제 시작인데. 그렇죠. 저도 약간 무서운 이야기가 개인적인 일을 하나 얘기하자면은 네네네. 제가 예전에 그 성당 교사를 했었어요. 네. 성당 교사를 했으면 왜 교사들이 그러잖아요. 그 성당에서 약간 애들 가르치니까 약간 주일학교 캠프 가고 네. 그러잖아요. 캠프를 갔었거든요. 네. 캠프 갔어서 막 이제 정리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제 애들 다 자고 있었는데 뒷정리를 했잖아요. 네. 제가 당시 막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보고 뒷정리하라고 그랬는데 그 짐들 약간 다 실어서 차에다 넣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 그 차가 그 캠프파이어장 앞에 있었거든요. 바로 네. 그 캠프파이어 그 불 피는데 그 앞에서 있어가지고 정리하고 거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창문이. 네네. 보니까 안에 누가 있어. 어떤 여성분이 그 장발에
또 똑똑똑 하고 봤는데 근데 막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창문은 안 열고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여자 목소리로. 네. 아 근데 제 아는 선생님 목소리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 저 고전팔이에요 막 그러면서 네 그 고전팔이에요 그랬는데 아 그래 고전팔이구나 근데 나 좀 피곤해서 좀 자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얼굴을 안 보여주더라고. 장발만 보이더라고. 네 아무튼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이거 집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앞에다 놔 내가 이따가 낼게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와고 잤죠. 와고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일어났는데 다들 날 찾아요. 네네. 아니 왜 그러지 그러니까 너 왜 어제 짐 안 치웠냐고. 아니 그거 다 어제 누가 넣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니 그런 적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 마침 그 선생님이 와요. 네. 그 선생님 선생님 그 어제 정리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난 그런 부탁 받은 적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캠프파이 앞에 차에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고 다른 차였던 거야. 아니 그 차가 가보니까 없었더라고요. 존재하지 집만 않았어요. 있고. 네 집만 있고 차가 없었어요. 허. 이거 참 뭔가에 쓰였구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제가 그때 신자였지만 정말 귀신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죠.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지금까지 저희가 겪었던 건데 혹시 뭐 있나요 또 그 무서운 이야기 혹시? 네, 그 밖에도 뭐 태진님께서도 뭐 무서운 이야기 혹시 뭐 자신이 겪었던 거랑 그런 거? 뭐 이렇게 막 많이 무섭진 않은데요. 저 군대에서 네. 군무를 나가면 이제 보잖아요. 한 번씩은. 네네.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가 사수이고 이제 부사수랑 같이 저희가 후문을 섰어요. 후문 초소. 금요 설 때. 네. 근데 비바람이 많이 치거나 번개가 치는 날은 초소 밖에 탄약고가 있는데 네. 탄약고에 근무를 안 나가요. 그 위험하니까 네. 위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무를 쓰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들어갔어요. 저는 처음 들어갈 때. 네네. 막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확인하는 등 있잖아요. 예, 점도등 같은 거. 네, 탁 들어오는 거예요. 환하게. 네. 순간 탁 들어오고 다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뒤통수를 딱 전화를 했어요. 네. 혹시 제가 알기로는 거기 브라보가 담당하는 데인데 브라보 포대 근무 오늘 나갔냐고 물어봤어요. 네네. 근데 뒤통수에서는 오늘 그 브라보 포대 근무 안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또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진짜 무서워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딱 해가지고 진짜 안 쓰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 쓴대요. 왜 자꾸 통신하냐 막 이런 얘기로 통신하냐 그러니까 아니 자꾸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참아라 그러더라고요. 참아라. 뭔지 모르겠고 그냥 넌 근무 서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이제 부사수랑 이제 들어오면서 얘기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무섭다고 약간. 상상이 비까지 오고 있고 네. 군대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마침 비도 오고 있잖아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좀 무섭죠.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아무도 안 썼거든요. 그때 왜냐면은 저희가 문을 열어줘야지 걔네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네네. 문을 열어준 적도 없고 그냥 혼자서. 그냥 전기만 점등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야, 합선인가 싶기도 하긴 한데. 네. 그쪽이 열감지였나요? 그 불 들어오는. 아니요. 저희가 키는 거예요. 스위치로. 스위치로 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동인데? 뭐 다른 얘기 사람 들어보니까 뭐 가끔 너구리나 뭐 이런 야생 짐승들이 우연히 누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2번이나. 근데 그거 너무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라는 거. 네네. 민간인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촌이어서 그 들어갈 수가 부대가. 없죠. 네. 굳이 들어가서 그걸 왜 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스테리하네요. 그러니까요.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참 미스터리하네. 진짜 네. 아이러니하네요.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귀신이 아니어도 이런 걸로 문제 생겨가지고 괜히. 털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무서워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군대가 무서운 이야기 많이 나오는 데기도 하잖아요. 맞아. 자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막 있죠. 실제로 예. 있었어요. 그런 것도. 네, 아. 막 그 화장실 문 두드렸는데 사실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네. 맞아, 예, 맞아, 막 맞아. 그런 것부터 자살했다든지. 시작해서 저희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고요. 이 정도가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무서운 이야기를 좀 얘기할까 해요. 그렇죠. 고전파님 지금까지 들었던 무서운 얘기 중에서 네. 가장 무서웠던 게 있을까요? 예. 기억에 남는 거? 사실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 네. 공포 영화도 잘 안 보거든요. 아. 예, 그런데 딱 하나 예전에 들은 게 있는데 네네. 엘리베이터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였거든요. 엘리베이터. 네, 그걸 무섭지, 지금부터 좀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네. 쭉 이렇게. 네, 좀 길 거예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정장을 입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디지털로 표시된 숫자가 맨 꼭대기인 8층부터 천천히 내려온다. 나는 빛나는 버튼을 보면서 꾸벅꾸벅 아침 잠을 졸고 있었다. 왠지 느린데.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자판은 1층을 가르치고 있었다. 도대체 뭘 멍하니 있던 거야? 나란 놈은. 나는 나의 멍청함을 탓하며 한 번 더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문자는 1에서 변하는 기색이 없었다. 조금 초조해진 나는 몇 번을 오다 싶어 여러 번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기색이 없다. 아침부터 고장인가? 원래 건물이 낡다 보니 이런 일이 나는 걸까? 나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1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보자 여전히 문자판 표시는 1인체의 문이 닫혀 있었다.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출근하는 길에 경비실에 들려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렸다. 바로 정비용 회사에 연락해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관리인은 미안한 듯 말했다. 그리고 전철에 올라탈 무렵 이미 나는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다. 회사를 나와 이미 새벽 2시 반이 넘었을 때였다. 엘리베이터에 앞으로 간다. 조심스레 버튼을 누르자 화살표 버튼이 빛나며 문이 열린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6층 버튼을 누른다. 3, 4, 5, 6. 예상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는 6층을 넘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7. 방금 전까지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일 아침 관리인에게 잔뜩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엘리베이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떠올라 조금 무서워졌다. 8. 8층에 도착한 것도 몇 초 후 문자판의 숫자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6층 버튼의 빛도 문자판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나는 열린 버튼을 계속 눌렀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래서 모든 층의 버튼을 다 하나하나 눌러보았다. 버튼의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비상 버튼을 눌렀다. 3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대답이 없다. 나는 초조해져서 그 버튼을 마구 눌렀다. 그러자 끼 지직거리는 소리만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30초 정도 지났을까. 그 적응 사이에 이상한 웃음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몇 초마다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기묘한 소리였다. 끄끄거린달까, 꽥꽥거린달까. 소리라고 하기도 힘든 것이었다. 그것이 몇 초 간격으로 희미하게 들려온다. 개구리를 밟았을 때 나는 소리를 떠오르게 했다. 갑자기 소리는 끊겼다. 회선이 끊어진 것 같았다.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3시였다.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일단 조금 쉬기로 했다. 눈을 감으려 하는데 또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려 있었다. 다시 고장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허둥대며 가방에 어깨를 메고 엘리베이터를 나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나온 직후 내 눈앞의 풍경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왼편은 안쪽까지 늘어선 방문과 창문들,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왼편에 있는 문들은 평소의 새 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오래된 문 같은 낡고 무거운 철제 문이었다. 깨끗한 타일이 붙여져 있던 외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지금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몇 개의 낡은 형광등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과 같이 불규칙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등에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한기가 서려왔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마구 눌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은 엘리베이터 반대쪽에 있는 또 하나의 계단뿐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기분 나쁘게 늘어선 낡은 방문 앞을 지나가야 한다. 너무 싫었다.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안쪽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계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8개의 문을 지나가야 한다. 두 번째 문을 통과했을 때 나는 무슨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리였다. 규칙적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그 소리다. 정적 속에 그 개구리를 밟는 것 같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다. 세 번째 문 근처에 멈춰섰다. 그 문 끝에 있는 창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 소리는 거기서 들려오고 있었다.
살그머니 창을 들여다보았다. 안쪽 방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머리가 긴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서 양팔을 높이 들었다 흔들며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높이 치켜드는 손에는 부엌칼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나는 무심코 뒤로 물러왔다. 익! 하고 바닥에 구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반사적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숨겼다. 자세를 낮추고 신중히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금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안쪽에서 다다다닥 현관을 향해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네 번째 문을 지나갈 무렵 뒤에서 쿵 하고 무거운 문을 거칠게 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여섯 번째 문을 지나자 이미 발소리는 내 등 뒤에서 들리고 있었다. 심장과 폐가 터질 것만 같다. 일곱 번째 문을 지나치자 계단이 보였다.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그리고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려간 순간 나는 뒤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잡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등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아무래도 나는 8층과 7층 사이의 계단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시계를 보자 아침 6시였다.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도저히 그 사건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술에 취해 계단에 떨어진 채 자버렸다고 했다. 그날은 도저히 회사에 나갈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나는 회사를 쉬었다. 만약을 위해 병원에 가자고 아내에게 말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왔을 때 관리인이 있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았다. 어제 정비회사에서 사람이 왔었는데 고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건이 정말로 있었던 것인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피로 때문에 꿈이라도 꾼 것이었을까? 회사를 이틀 쉰 나는 여기저기 쑤시는 몸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기 위해 윗도리를 옷걸이에서 꺼내었을 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내 정장 윗도리에는 거무스름하게 갈라진 손톱이 매달려 있었다. 역시 그 사건은 모두 현실이었던 것이다. 와,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무서웠나요, 좀? 그렇네요. 야, 내용도 내용이고, 네. 야, 이 긴 내용을 지치지도 않고, 네. 끝까지 잘 살려주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근데 이거 저는 진짜 이거 들으면서 엄청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가져오신 내용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거 방송 얘기해도 되잖아요? 다른 방송이면. 아니요. 그래도 아직 계속 친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모 방송에서 이거를 들었었는데. 네네네. 이거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약간 들어서 정리하고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무섭지 않나요? 괜찮은 네. 내용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잘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거를 잘 못하는데. 아니, 원래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니, 정말 잘하시는데요? 진짜요? 진짜 쫓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다행이다. 그렇게 와주셨다니. 진짜. 네. 그렇다면 뭐 저는 아무튼 딱 느끼는 게 엘리베이터도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 밀실에서 알고 보니 막 난 갇혀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되니까 막 누가 죽어 있었다라든가. 맞아. 아무튼 뭐 그런 엘리베이터 괴담도 정말 많고. 네. 진짜 끝도 없죠, 제 엘리베이터는. 네. 뭐 그렇죠. 그 백곰님도 네. 보니까 뭐 아기에 관한 뭐 무서운 이야기 가져줬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게요. 네. 무서운 얘기를 저처럼 좀 즐겨서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좀 새로운 무서운 얘기 찾으려고 네네. 여기저기 사이트를 뒤져봐요. 네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한 게 DC 인사이드나 네네. 루리앱 이런 데서 무서운 일 찾기도 하는데 그런 데가 좀 정보가 느리죠.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투채널 이런 곳에서 네. 이제 무서운 스레드 같은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구글 번역기 사용해서 미국의 포첸을 사용해서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찾긴 하는데요. 최근에 그 투채널이라는 일본 사이트에서 그 종종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 귀신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기 낳는 귀신이라고 예. 귀신이 아기를 낳는데요. 귀신이 아기를.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것도 좀 소름 끼치네요. 네, 최신 정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네. 이 사람이 직접 겪은 목격자가 이야기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제가 한글말로 구글 번역기 힘을 빌려서 아, 네.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것도 약간 중편이죠? 좀 길죠? 그쵸? 네. 아까 엘리베이터보다 조금 짧은 정도? 네, 제가 좀 장편이었다면 이건 좀 중편이니까. 네. 네, 시청자들에게 공포를. 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밤중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나섰다. 행선지는 어느 온천마을. 그곳은 한편은 산으로 둘러져 있고 반대편은 벼랑이 되어 아래 강이 흐르고 있다. 벼랑 높이는 30m 정도 될 것이다. 그 벼랑 아래 강이 흐르는 계곡이 온천, 호텔이 줄지어 서 있다. 도로와 온천의 거리는 100m 정도. 욕탕은 벼랑의 경관을 올려다보게 지어져 있기에 벼랑 위 도로에서는 아래 온천 모습이 훤히 보인다. 30m 아래에 있는 데다 거리도 조금 있으니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밤이 되면 노천탕 불빛 때문에 얼굴은 못 알아봐도 보기 쉬워진다. 딱히 엿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그 근처에 있는 폭포에 담력 시험을 하러 갈 셈이었으니. 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선은 노천탕 쪽으로 향한다. 자세히 보니 여자가 벼랑 쪽을 향해 목욕탕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치켜 세우고 있었다. 다리를 어깨 정도 폭으로 벌리고 양손은 고관에 대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숨기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벌린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노출광인 여자가 자위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 그래서 운전하던 친구에게 말을 해 차를 세우고 몰래 훔쳐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지켜보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성적 매력이 느껴지질 않았다. 오히려 으스스한 느낌이랄까?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몸매를 보아하니 젊은 것 같았다. 거리 때문에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무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별로 재미도 없었기에 슬슬 출발하자고 말하던 찰나. 아, 저거 뭐가 나오고 있지 않냐? 친구의 말에 자세히 보니 고관에 있던 손이 무언가를 잡아 끌고 있었다. 여자의 몸이 앞으로 구부러진다. 손이 무언가를 잡은 채 앞으로 나왔다. 아이를 낳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출산이라고 인식해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임산부처럼 보이진 않았다. 게다가 출산을 하는데 출혈도 없다고? 아니, 애시당초에 저렇게 나을 수 있는 건가?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을 입에 담으면서도 눈을 떼지는 못했다. 아마 10분 정도 걸렸을까? 여자는 출산을 마쳤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양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단단히 잡고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여자는 한쪽 손으로 공이라도 다루듯 갓난하게 머리를 잡아 올렸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을 크게 휘둘러 그대로 던져버렸다. 아기는 벼랑 아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노천탕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걸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 명이 기괴한 비명을 지르자 운전대를 잡은 친구 녀석이 정신을 차렸다. 그대로 차를 유턴시켜 왔던 길을 죽어라 돌아왔다. 더 이상 담력시험 따위 할 기분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무엇이었는지 여자가 살아있는 사람인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함께 본 친구들이 있는 덕에 꿈이나 환각은 아니었다고 확신할 뿐.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가요,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요. 네. 이거를 스레드에 올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이 네네. 나 사이타마에 사는데 애기 낳는 귀신 본 것 같다. 예. 이야기 들어서 나도 이런 말이 나오다가 한 분이 중간에 이 글을 올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왠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도 거기 사는 타이세이라고 금마가 사는 지역에 이런 귀신이 있던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최근 일본에서. 최근에요? 네네네. 아마 얼마 안 있으면은 한국에 있는 공포 라디오에서도 이거를 좀 한국어로 번역을 더 열심히 잘해서 네. 소개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이게 네네. 아기를 낳은 게 일단 귀신이 난 것도 귀신이 난 건데 네네. 이게 난 게 사실 정상적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게 낳는 방법도 좀 달랐고 그쵸. 그렇다고 이게 낳은 게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약간 기괴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노천탕에서 혼자서 이제 아이를 네. 끄집어내서 낳은 아기를 벼랑으로 던져버리는. 네, 좀 이런 비유라긴 좀 뭐한데 그 강철 연구소에서 보면은 네네네. 인체 연성을 하잖아요. 인천서. 그 인체 연성에서 실패하면은 좀 에드워드 엘리. 예, 그 기괴한 모습 있죠. 맞아. 저는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그쵸.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낳는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의 연성이 약간 비유하자면 조금 낳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음. 그 느낌이 떠올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기괴한. 진짜 아무튼 세상에 무서운 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태재님도 어때요? 좀 느끼신 게 있나요? 보고? 저는 진짜 무서운 걸 못 보고 못 듣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태재님이 조용하신 거구나. 안 돼. 안 돼. 하지만 서름이. 하지만 이런 태재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을 때 네. 오늘 그 태재님께서 무서운 얘기 아닌 게 별로 없다고 하니까 네. 저희 조가님께서 네. 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스피님이, 뭐, 평상시에는 좀 욕을 많이 먹지만, 네네. 그래도 정리 하나는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지금 이거를- 조가님이랑 스피님이 빠른 속도로 네, 조관님과 스피님이 지금 노력하셔서 방금 전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네.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괜찮은 걸로. 지금 레전드라고 3개를 지금 정해주셨죠? 네, 지금 3개 정해주셨는데, 네네네. 네, 그거를 이제 아마, 읽어주실 거예요. 태재님께서 네, 한번 태재님께서. 소개를 네.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네. 첫 번째 이야기. 네. 한 아주머니가 밤에 운동을 하러 갔다. 그런데 웬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주머니에 뒤져 핸드폰 단축키 1번을 눌렀다. 남자친구였다. 아주머니는 급하게 말했다. 당신 이 여자의 남자친구죠? 여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남자는 알겠다고 하며 끊었다. 곧이어 남자친구는 달려왔다. 이거 좀 어떤 해석이 내용인지- 필요할 것 네, 같은데. 혹시 스피님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셨나요? 전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이해 안 가나요? 그쵸. 정리만 잘하시는데요. 정리만 제가 정리만 잘하시고, 이거, 그냥 막 가져온 거 아니야? 아예 해석해 주시죠. 이해 못하는 것만 갖고 온 거네. 알면 이해를 했는데, 일부러 청취자들 알으라고 모르라고 한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해설을 받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네. 스피님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석을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답을. 500개 정도 되죠? 다 봤기 때문에. 네, 이야기 전 이야기가. 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어떤 점이? 이 아주머니가 단축키 1번을 눌러서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죠? 빨리 와달라고 했죠. 그쵸? 네. 근데 여자친구가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를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곧이어 와버린 거예요. 여자친구 중에 남자친구인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약간 그런. 그쵸? 이해는 진짜 몰랐네. 전혀 몰랐네요. 남자친구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어이구, 진짜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좀 탐정이죠. 무서운 이야기라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참신하네요. 참신하네요. 요즘에 이런 게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죠. 뭔가 뒤통수 때리는 느낌. 은근하게. 맞아요. 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어서. 네, 두 번째 가지도. 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얘기해드릴게요. 네. 네. 중학생 남자애가 칼을 든 괴한에게 쫓기고 있었다. 중학생은 집이 17층이라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붙잡혀 죽을 것 같았다. 중학생은 1층 집을 마구 두드리며 살려주세요. 괴한이 절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철컥 소리가 들렸다. 괴한은 아이씨 하며 도망쳤다. 안심한 중학생은 고맙단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열었다. 왜 문이 안 열리지? 이거는 좀 네. 이해가 되시나요? 조가님? 조가님이 준비하신 건데. 네, 주관님이, 그래도 가져오셨는데. 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서 얘기는 안 하신다 이거죠? 스피님은 이해되시나요? 이거 저도 참 모르겠는데요.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정리하신 분이 한쪽은 아는데 한쪽은 모르는 도의 게. 해석 부족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이게 뭐냐면요. 철컥 소리가 들리고 네. 괴한이 도망쳤잖아요. 예. 그리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네. 문이 안 열렸잖아요. 네. 철컥 소리는 문을 열 때도 들리지만 문을 잠글 때도 들려요. 괴한이 쫓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 무서워서 집안에 있던 문을 잠근 거야. 그렇죠. 자기만 살라고. 자기만 살려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와. 진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랄까? 아무튼, 소름이죠. 진짜 소름. 쓴 뒷맛을 남기네요. 맛을 남기는. 진짜 이해하니까 무섭네. 네, 레전드. 혹시나 계속 괴한이 쫓아왔었으면 문은 잠겨 있고 네. 네. 그랬었죠. 그런 얘기죠. 네네. 어디? 그러면 또 하나. 네. 또 마지막 네. 이야기. 네. 나는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었다. 그런데 예쁘게 생긴 여자와 그 뒤에 음흉한 표정을 띤 남자가 인적 드문 길로 가고 있었다. 여자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나는 여자의 폰에 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저 뒤에 남자가 치안입니까? 치안이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러자 여자는 폰을 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표정은 왠지 더 이상하고 긴장한 표정이다. 나는 얼른 치안에게 다가가 이 사람 치안이에요.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고 곧 경찰이 왔다. 여자는 경찰에게 울며 무엇을 중얼거렸다. 날 힐끗 보면서 나에게 살해의 음이라고 주려는 걸까 내심 기대했다. 그런데 경찰들이 내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이거는 좀 알 것 그쵸. 같은데.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네,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한 사람이 결국 취향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 예쁘게 생긴 여자가 있는데 급하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휴대폰 번호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 치안이 2명이었던 거네요. 스토커. 그러니까 두 명이었다. 그래서 2명이었던 거네요. 아. 이 사람 따라온 사람이. 네. 진짜 이해하니까 무섭네. 근데 요즘에 또 네. 무서운 이야기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고향이나 토요미스테리 같은 게 유행했던 시대는 그런 쪽에서 네네네. 많이 있었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무서운 얘기가 서사가 있었거든요. 막 네. 1시간짜리, 맞아요, 2시간짜리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 같은 것도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짧은 이야기들이 유행을 많이 해요. 네. 요즘 이런 거 블로그로 연재하면서 막 매일매일 무슨 이렇게 반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많고요. 네. 좀 세상이 좀 무서운 얘기까지 짧아질 정도로 빠르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것도 그렇죠. 네. 저는 뭐랄까 공포 영화를 네. 글쎄요 많이 본 건 없어요. 근데 신데렐라였던가 뭐였던가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명작이지. 그건가요? 신데렐라 뭐라고 이제 성형 수술 내용이 네, 있는데. 맞아요. 그거 막 무서워서 얼굴 막 갈라지고 그거 뭐 약간 그러니까 공포라기보다 고어에 약간 가까웠는데 그렇죠. 저는 요새 이런 공포 영화가 약간 진짜 귀신 이런 거보단 전설의 고향이나 그런 귀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고어로 많이 승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소우도 그렇고. 스플리터. 전 진짜 맞아. 소우 한 번 보고 전 못 보겠더라고요. 음. 저 진짜 제 취향 아니에요 그런 거. 소우는 무서운 따기보다는 그 징그럽죠. 징그러운 거. 네. 슬래셔 영화라고 부르는데. 네. 네. 근데 또 저는 공포 영화를 또 안 보는 이유가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 그게 카타르시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공포 영화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 그거 되게 싫어요. 맞아요. 아, 저도, 진짜요? 저도. 네, 저 그래서 안 봐요. 아.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네. 찝찝하고. 네.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그런 게 있대요. 말 그대로 카타르시스인데 네. 공포 영화 주인공은 굉장히 극적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네. 귀신에게 쫓기고 죽을지도 모르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 스트레스가 작게 느껴진대요. 그런 이유로 공포 영화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그럼 백동님은 역시 오컬트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 공포 영화에 제가 흥미를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지금 뭘 무서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네네. 근데 공포 영화를 보면 성형수술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을 때 신데렐라가 나오고요. 네.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 착시나리가 나와요. 아. 그리고 SNS가 보급되니까 최근에 SNS 관련된 공포 영화 나왔었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거 뭐였죠? 좀 괴롭힘 받다가 죽은 애의 계정이 갑자기 살아나서 네. 괴롭혔던 애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영화가 좀 있었어요. 반전이 있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공포 영화를 보면요. 네. 지금 사람들이 대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뭐가 좀 모르는 존재, 어떤 걸 무서워하거나 어떤 거에 적응하지 못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건가요? 아까 SNS가 언프렌드? 아마 그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언프렌드인가요? 근데 저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되게 무섭다고 좀 그러네요. 무서워요. 근데 진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세대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공포 영화도. 그렇죠. 네. 뭐 링이었나요? 그 귀신이 TV에서 나오는 거? 네. 네. 저 그것도 TV 나올 때였죠. 확실히. 보급 많이 되고 네. 이럴 때. 네. 홈비디오가 유행했을 때죠. 네네네. 네. 홈비디오 유행하고 막 또 링 나왔을 때는요. 홈비디오에 자기가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게 나왔을 때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불법 비디오 같은 게 유통하고 하니까 네. 그 중에 사다쿠의 영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무서운 이야기니까 좀 유명하죠. 예. 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무서운 게 좀 있거든요.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공포 영화나 그런 거는 안 보면서 네. 저는 옛날에는 좀 게임이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 게임을 많이 했는데 네네. 뭐 일단 이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이트데이라고. 유명하죠.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날에 하면 정말 재밌다기보다 공포를 느끼는 게임인데 얼음물에 발 담고 가면 더 무서워요. 진짜 엎을 것 같은데요, 하다가. 그게 이게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 엎을까 무서운데. 등짝 스매치 빵으로 엎으면 엄마한테 맞고. 그 공포 그 게임하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가 그냥 뭐라고 해야지? 그냥 게임하는 거고. 그쵸, 그쵸. 2단계는 불 끄고 게임하기. 3단계는 불 끄면서 아까 말한 대로 얼음물에 담궈서. 맞아. 온도가 내려가면 더 무섭거든요. 싸늘하네요. 근데 진짜. 맞아. 네, 무서워요. 최근에 또 무서웠던 게 최근은 아닌가? 혼자 하는 숨바꼭질도 유행했었잖아요. 혼자 하는 숨. 그거요? 그건 뭐예요? 모르세요? 그 뭐야? 뭐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유행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일본에 무슨 이상한 종교 단체에서 했던 주술 같은 거래요. 네. 그게 뭐냐면 인형을 하나 사요. 네. 근데 그 인형에 배를 갈라서 솜을 다 빼고 네. 쌀로 채워놓고 거기다 자기 피 한 방울이랑 머리칼락으로 꼬매요. 그 다음에 칼 같은 뭉툭한 걸로 그 인형의 배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찾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술래야?
라고 말을 하고 화장실 문을 살짝 닫아놓고 TV를 그 화면 조정 화면 있잖아요. 지시하는 거. 그걸 틀어놓고 숨는 거예요, 혼자. 네. 아, 그럼 이제 뭐 귀신이 뭐 온다 안 온다 혼자 놀기네요. 혼자 네. 놀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약간 분위기가 네.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숨바꼭질. 혼숨이라고 영화도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혼숨. 네네. 혼자 하는 숨바꼭질. 혼자 하는 숨바꼭질. 네네네. 저는 좀 못 공포가 들어봤는데. 공포 영화 소재 같긴 하네요, 진짜. 네, 맞아요. 들어보니까. 혼숨이 있긴 했는데 평점이 낮네요. 네. 네, 좀 공포 영화는 대체적으로 높게 받기 어렵더라고요. 너무 호불호라서. 높은 맞아요, 영화가 맞아요. 역시 파라노멀 액티비티 정도? 여고괴담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네. 3까지는 재밌었는데. 근데 그것도 시리즈가 많았죠. 네네. 맞아요. 네. 글쎄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무서운 게 많아요. 기이한 게 많죠. 의외로 네. 많어.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미스테리, 다양한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지켜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공포, 이렇게 아직도 미스테리한 사건이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등 뒤에 한 귀신이 칼을 들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부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나레이션이었지? 뭔 나레이션이었나요? 뭐지? 무슨 나레이션이었지? 근데 오늘 어땠나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해봤는데. 나름 재밌지 않나요? 무서운 얘기해도. 근데 좀 무섭긴 했나요, 오늘? 그러니까 스피 어떠세요? 어땠어요? 무서운 편이었나요? 근데 전 굉장히 무서워. 아, 다행이다. 그래요. 여기, 다행이다. 여기가 쫄로밖에 없어요, 진짜. 다행이다. 한 명 빼고, 이거. 한 명 빼고. 맞아.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해. 네. 근데 일단 지금 오늘 한몫한 게 비가 진짜 많이 와요. 비가 내려서 그랬더. 네,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서. 맞아. 네, 어때요, 조가님은? 괜찮으셨나요, 이번 편? 괜찮으셨나요? 멀쩡합니다. 당신 말고 방송이요. 그러니까, 당신 말고.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이기적이야. 태재님은. 저 진짜, 이런 거 정말 무서워요. 네. 네. 실은 저도 오늘 힘이 안 나요. 그 무서운 이야기 해서. 네. 무서운 얘기하면 무서운 귀신이 온대잖아요. 자기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털어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 칼 있을 수도 있어. 이 형 올 거면 처녀 귀신. 천여오신 그쵸. 못소리랑. 그쵸. 아, 귀접이라고 하죠, 귀접. 네. 귀접스. 귀졌어. 거기까지 봐드립니다. 네, 귀접까지는 뭐. 네. 아유, 참,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포 이야기 해봤고요. 네. 오늘은 좀 조용히 끝내야겠다. 뭔가 활발히 끝내기 그렇다. 아, 그래도 이게 또 웃으면서 끝내줘야 그쵸. 사람들이 저기 늘 하는데. 아, 웃겨봐요. 웃겨봐요? 아니야, 이런 거에서 내가 뭐 광대예요? 알겠어요. 예. 오프닝, 아까 1분 오프닝 웃겼잖아요. 아니, 내가 뭐가 웃겼어? 여러분들이 아, 웃겼지. 그러면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네. 가라 고전만 했으니까 아, 싫어! 돌아. 돌아갈까요? 아, 싫어. 돌아가고 전만 하죠. 돌아와, 고전문! 고전! 죄송합니다. 아, 이거 편집해! 아야, 재밌는데 왜 그래요? 와. 알겠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어쨌든, 믿지 마! 믿지 마. 닥쳐!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이 방송은 정상적인 방송이 아닙니다. 이 패널 5명 모두 머리에 나사가 푸른 채로 방송하고 있는 거라,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공지사항도 이게 진짜 공지사항. 네, 뭐, 공지사항이야, 뭐, 별다를 건 없고요. 7, 네. Z, X, 아니, 난 이거 너무 서두르지 말고. 골뱅이. 아니, 네. 내가 얘기할 거야. 네. 준비야 맨날 연습한대잖아요, 화장실에서. 아니, 잘 재미가 없는 건데. 아, 부탁드립니다. 재밌어요. 네. 아니, 뭐,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뭐, 원하는 주제, 그런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알다시피 저희는, 네,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네, 방송을 올릴 예정이고요. 네, 뭐, 여러분들의, 네, 많은, 네, 도움이 그 방송을 살리는데 큰 몫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언제나 저희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물론, 요청 게시판, 네, 이메일 등 많으니, 항상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메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7Z15X 골뱅이 한멜.net입니다. 야, 멋있다. 네. 이걸 들어 끝난 것 같아. 이거 들어 끄는 것 같아, 확실히. 아 진짜 이제 내가 맨날 내 이메일 얘기해야 돼? 그래. 끝내버려 그래. 네. 그래서 비도 오는데. 네, 끝나요? 네, 끝낼까요? 네. 네, 사람 사는 이야기. 4, 4, 2, to be continue, baby. 야